네, 안녕하세요. 12월 29일 장마감무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한 2, 3개월 만인 것 같아요. 찐시황 한 게. 그러다 보니까 참 새롭기도 하고요.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모신 분은 W인베스트 염정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자, 오늘 2022년 지긋지긋했던 한 해의 마지막 날인데 네. 오늘도 마무리를 지겹게 끝내주네요. 정말 한 해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징글징글한 한 해였다라고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까지 사실 이렇게 좀 힘을 빼놓으니까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연말을 그래도 편안하게 좀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웠고 올해 하여간 너무 이렇게 힘든 시장, 사실 올해 같은 한 해 정말 찾아보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사실 뭐 주식뿐 아니고 모든 자산의 가치가 지금 다 하락을 했고 사실 이렇게까지 매크로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는 시장도 거의 없잖아요. 네. 이제 그만큼 좀 우리가 예측하기도 힘들었고 예측과 계속해서 빗나갔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마저도 그래도 좀 버텨주겠지 했던 시장이 좀 더 빠지면서 사실 좀 어차피 뭐 힘들었으니 내년부터 다시 한번 좀 시작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게 올해로 딱 끝나면 좋은데 이게 네. 또 다음 주 뭐 내년이래 봐야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그렇죠. 네. 이게 또 이 하락세가 이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또 순매도를 했고요. 어제에 이어서 이틀 동안 순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5거래일 동안 또 순매수를 해주면서 우리가 어제 배당락일이었잖아요. 네. 배당락일부터 좀 기관은 좀 팔 거다, 내다 좀 매물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너무 또 예상과 또 그럴 때 또 딱 맞네요. 계속해서 이제 매물이 나오고 아무래도 외국인들도 수급이 계속 지금 끊기는 상황이잖아요. 12월 이후에 일단 전반적으로는 이제 순매도 우위인 상황 속에서 지금 수급이 사실은 계속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요. 뭐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발 사실 시장은 지금 최근에 시장은 이제 중국 시장에 거의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발 호재도 있고 중국발 악재도 있고 같이 좀 섞여 있는 시장 속에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나 섹터 위주로만 이렇게 좀 시장이 움직이고 제한적인 어떤 수급 속에서 조금은 좀 답답한 시장이 아니었나.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좀 사실 좀 답답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그 특징으로 본다고 하면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도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그냥 우리 소위 이벤트적 성격, 배당락에 대한 네. 이벤트적 성격으로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내년까지 이어지는 아까도 우리 걱정하는 하락의 어떤 네. 전조 증상 아니겠느냐 이런 또 걱정이 있단 말이죠.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누르고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도 이러한 경기 하락이라든지 경기 둔화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연말과 연초에 구분 없이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이어진다라는 게 가장 좀 우리가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뭐 LG에너지솔루션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사실 좀 이런 부분을 좀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오늘도 일단은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팔면서 지금 12월 들어서는 지금 최근 한 10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은 삼성전자 매도 그리고 기관 역시도 최근 2거래일 동안 다시 매도를 보여주면서 일단 지속적으로 지수를 좀 누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역시도 뭐 비슷한 양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약세는 일정 부분은 시장에서는 예견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한 충격보다 최근 11월부터 이어졌던 2차 전지 쪽에서의 좀 하락세가 좀 더 시장에 대해서 좀 충격을 좀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믿었던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2차 전지까지 조금 하락폭이 좀 계속해서 거세게 나오면서 이게 저점, 단기 저점을 통과하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올해가 끝났다는 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여기에 뭐 테슬라의 뭐 하락, 이 사실 시장에서는 가장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결국은 테슬라마저도 이렇게 최근 한 달 동안 한 40% 이상 급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그런 경기 둔화가 정말 가시화되는 것인가라는 어떤 불안감이 시장의 감에도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지금은
가진 것보다 약간 좀 과대하게 조금 좀 불안감이 좀 더 조성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반대 해석하면은 불안감이 여전할 수 있겠지만 좀 너무 과도했다. 그럼 반발 매수가 언제쯤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뭐 어제도 사실 미국장에서 테슬라가 반발 매수로 인해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사실 기대했던 정도의 좀 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은 일단 전체적으로는 매크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주도 섹터 그리고 대형주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의 시장을 빠른 반전을 기대하는 건 조금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또 우리가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 테마 장세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그 기관 매도 특히나 네. 좀 거셌는데 그 보면은 뭐 이게 파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집어 던지는 느낌을 네. 받았다. 이런 글들이 참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이게 이례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원래 이랬습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최근 이제 연말에 이런 뭐 배당락 관련해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보통은 우리가 배당 기준일까지 매수를 했다가 이 내다 파는 부분이 만약에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천천히 내다팔 수도 있겠죠. 근데 시장이 좀 더 안 좋거나 더 빠질 수 있다라고 하면 바로 투하를 해버리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한 느낌들 때문에 시장이 좀 더 기분이 안 좋은 거다. 뭐 이제 배당은 받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1, 2월까지 좀 끌고 가볼 수 있겠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좀 과매도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빨리 여기서 수급이 좀 받쳐줘야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수급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못 되고 있으니 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선뜻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힘든 시장. 다 같이 지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실 최근 연말에는 거래일 동안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손 쓸 수가 없는 이런 좀 장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금융투자가 뭐 이틀 연속 해가지고 네. 1조 한 3천억 이상을 네. 투하를 했는데 결국은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항상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내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조금 더 거세게 팔았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일단은 지금까지 뭐 이틀이지만 일단 그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지 않나라고 좀 그럼 보고 이 있습니다.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다음 주에도 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연말과 연초에 구분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이제 금요일 주말 지나고 나면은 다시 또 이제 새로운 2023년이 시작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뷰 자체가 뭐 바뀌는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대형주 중심의 이런 매도 우위는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은 일부 국한된 섹터 위주로의 매수만 들어왔다. 한마디로 조금 짧게 보는 이런 관점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을 지금 어제 4,271억, 오늘 뭐죠? 4,666억. 그러니까 하여튼 4천억 이상씩 지금 매도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의 의미를 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뭐 우리 현물도 그렇지만 선물에서도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이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뭐 지속적으로 매크로적인 상황의 경기 둔화도 있겠지만 또 이제 중국발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일단은 제로 코로나를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 확진자 수의 증가라든지 생각보다 이제 중국이 그에 따른 어떻게 보면 좀 파급 효과가 좀 더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다른 시장보다 중국에서의 어떤 시장의 재개, 경제 재개를 좀 기대했었던 부분에서 그 부분마저 또 꺾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어디 하나 믿을 구석이 별로 없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지금 이따도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사실 중국은 지금 해외 출국을 좀 풀어준 상황인데 그렇죠. 오히려 지금 받는 쪽 입국 국가에서는 오히려 그 문을 좀 더 조이고 있다라고 하고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 그리고 일본, 대만 등 나라들이
중국 입국자들에게 대한 그 코로나 검사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키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도 빨리 사실 좀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 음성 지금 나오는 게 음성 네, 확인서가 있어야지만 맞습니다. 올 수 있는 거죠? 뭐 이틀 내 지금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이틀 내에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야지 이제 그 뭐 격리 기간 이런 부분 아직은 좀 명확한 건 안 나왔지만 오히려 중국은 좀 풀어주려고 하지만 오히려 급을 원활하지 않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꺾이지 그런 좀 기대감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부분이 오늘도 중국 관련된 종목들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 어제까지 정말 수급도 좋았고 좋았죠. 했는데 오늘 장 초반에 좀 많이 좀 매도가 나왔거든요. 장 초반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 생각만큼 아닐 수도 있고 생각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고 생각보다 더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다시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한국도 좀 자유롭게 풀어줬을 때 이 네.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었잖아요. 네, 일단은 뭐 중국에서는 뭐 변이도 있다고 하고 그에 대한 부분이 지금 클리어하게 공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는 그 부분을 일단 일차적으로 좀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중국에 대한 뭐 관광객이라든지 중국의 경제 재개로 인해서 기대했었던 부분은 일단 다시 또 접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지금까지 그에 관련돼서 갔었던 섹터들이 또 한동안 또 좀 눌릴 수 있다. 그러면은 또 어떤 테마가 우리 시장을 또 불을 또 지펴줄 수 있는 고민이 오늘 좀 들었던 포인트 같아요. 그러게 오늘 뭐 파노와 관련된 뉴스 네. 나오면서 게임주. 네. 근데 게임주 가운데서 파노가 발급된 네. 그 넷마블 정도만 네, 좀 맞습니다. 강한 모습이지 나머지는 다 다시 맞습니다. 되돌림했죠. 넷마블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넷마블 역시도 장 초반에 한 24% 정도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이제 10%대로 상승폭을 좀 줄인 것 같은데 17.74%네. 네, 그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한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중국의 외자 파노 발급 관련해서 일단 넷마블이 가장 유리한 입지였어요. 왜냐하면 넷마블이 자사 것도 있지만 자회사 것까지 해서 3개가 이제 발급이 됐고 나머지는 뭐 스마일 게이트라든지 넥슨, 엔픽셀 같은 어떤 비상장 회사들에 대한 부분이 열렸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는 넷마블이 그래도 가장 좀 대장주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파노 발급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지금 1년 6개월 만에 한국 게임에 대해서 이제 그 7종에 대해서 발급을 허가를 했고 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2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어떻게 해서든 지금 좀 개방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인 것 같고 사실 중국 내에서의 뭐 한국 문화뿐 아니고 지금 이번에 이제 월드컵 때 그랬다고 하잖아요. 네. 중국에서 시위가 일어났었던 부분이 월드컵을 보고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다른 나라 보니까 다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하는데 뭐 그런 반발이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뭐 K-팝이라든지 뭐 K 컨텐츠가 하나씩 열리는 거 보면 그러한 어떤 분위기를 조금 좀 풀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서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또 그 사이에 우리 미디어라든지 우리 게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닫아놓은 상황 속에서 자국 내 게임 업체가 많이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고 하고 실제로 중국 내 게임 업체들이 우리 게임 업체와 거의 뭐 지금 이제는 경쟁할 수 있는 구도기 때문에 그만큼의 또 일정 부분 자신감을 피력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상승세가 연말에 지나서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사실은 오늘은 좀 흐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중국 내에서의 점유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뭐 미확정이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은 기대감으로 오늘 좀 단기적인 호재로 좀 확인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파노를 아무리 풀어준다 해도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예전에 한국 게임이 중국을 확 장악하고 네. 휩쓸었을 때를 자꾸 떠올리는데 이게 화장품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화장품 이제 풀어주고 얼마든 갈 수 맞습니다. 있어도 예. 안 되잖아요. 이제 중국 업체들 경쟁이 치열해져서. 지금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 전기차도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화장품도 제가 사실 준비 안 했지만 갑자기 말씀하셔서 저는 여성이다 보니까 또 화장품 관련주에 또 관심이 많은데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이 사실 최근에 이제 하락세가
뭐 사실 최근에 반등은 있었지만 그 부분은 결국은 중국 내 매출 비중의 감소인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 내에서 한국 화장품의 비중이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네. 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국 내 브랜드들에 대한 강화가 높아졌고 오히려 이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고품질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게 오히려 해외 브랜드, 뭐 에스티 로더라든지 로레알 같은 그런 종목, 그러한 제품들이 오히려 비율이 더 높아졌다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동안 이제 한한령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조금은 이제 소비자들이라든지 국민들에게 좀 효과가 있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도 그렇고 뭐 게임도 그렇고 자국 내의 어떤 그 위치가 자국 내 기업들의 위치가 그 사이 동안 많이 좀 강화됐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중국 내 게임도 많이 강화됐겠지만은 어쨌든 게임 숫자도 그렇고 네. 일단은 이제 치열한 경쟁이 좀 치열해진 그런 상황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모든 시장이 네. 점유율이 예전만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잘 된다의 그 기준이 자꾸 아래로 내려오니까. 네, 예전 같았으면은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뭐 한국 게임이라든지 그러면은 사실 높은 점유율을 가지는 종목 제품들이 한두 개씩 꼭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다 나눠 갖는 그런 시장이 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도 이 게임주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좀 냉정하게 네.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서 더 이렇게 될 거야라는 것보다는 많이 경쟁이 심해진 상황 하에서의 경쟁력, 그 시장 점유율, 매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은 국내 게임사들도 사실 많이 확장이 됐잖아요. 그 안에서의 경쟁도 사실 저는 사실 그렇죠. 게임을 좀 하진 않는데 게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게임 회사도 많고 게임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 회사가 예전같이 뭐 한 회사가 독과점하면서 몇 개 회사가 그런 시장은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만큼 또 신작도 빨리빨리 나오면서 그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오래까지 가지 못하는 스테디셀러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그런 그렇죠. 시장이다라고 하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좋은 네. 다른 게 나오면 하다가 저쪽으로 또 이전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꾸 갈아탄다고 그러죠. 이게 게임의 그 인기도 생명력이 그렇죠. 짧아진다 예,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예. 자, 하여튼 그런 거 잘 게임주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전기차 관련해서도 네. 지금 뭔가 테슬라가 이제까지 뭐 혼자 독주하다가 요즘 네. 주가가 무너지니까 이제 이유를 그렇죠. 여러 예. 회사들의 어떤 다변화된 그 맞습니다. 경쟁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해요. 네, 저도 사실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섹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편이고, 그래도 저는 가장 주도 섹터가 2차 전지였다, 2차 전지이고 2차 전지일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조금은 냉정하게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시점이 공교롭게 좀 테슬라 폭락과 함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재해석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를 네. 좀 보여주시면 일단 뭐 뉴스에 나왔던 부분은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 올해 자동차 기업의 주가 하락률입니다. 뭐 루시드, 리비안, 니콜라, 뭐 테슬라가 지금 대부분 이제 신규를 진입한 전기차들의 폭락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루시드, 리비안 같은 종목들은 순수하게 전기차 쪽에만 집중된 이런 회사들이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페라리에 대한 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페라리가 그래도 주식 하락률을 선방을 한 거잖아요. 지수 대비해서도 지금 주식 하락률이 선방을 했는데 그 이유가 오히려 고가 브랜드이고 전기차 쪽에 대한 비중이 낮고 그리고 충성 고객들이 워낙에 높고 고가다 보니까 고마진 상품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전기차라든지 전체 자동차 섹터와는 별개로 시장은 좀 움직인다라는 부분에서 페라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에 뭐 전기차 하락세랑은 전혀 뭐 사실 상관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기차에 좀 포커스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좀 하락률이 높기 때문에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에도 좀 선방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죠. 전기차가 아직은 그렇게까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역시나 이제 내수 중심으로 해서 내연기관차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선방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창으로 좀 열어주시죠. 그럴까요? 네. 네. 이제 참고로 슬라이드. 화면에 작게 보여가지고 슬라이드 노트로 하면 될까요? 슬라이드. 요거를 좀 해드리고
됐습니다. 됐네요. 네,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률은 우리가 당연히 이 부분은 뭐 우리가 뭐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 표를 보면 이제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폭락을 하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성장률이 좀 줄지 않나라는 또 의구심이 또 들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전기료 인상, 그러면서 국제유가 하락, 그러면 전기차 타는 게 수익성이 있어? 라는 이런 또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보면 대세를 또 거스르는 또 질문이 나타나는 거죠. 의문이 생기는 건데, 일단은 표를 보면 뭐 지금까지의 모습입니다. 뭐 2023년에 이 부분이 만약에 좀 꺾인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성장률이 생각보다는 조금 둔화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뭐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전기차 쪽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사실 좀 성장률이 좀 꺾이는 부분이 있었고, 파란 색깔이 이제 전기차, 순수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을 나왔기 때문에 2021년에서 사실 2020년도부터죠.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테슬라가 급등했었던 딱 시기고, 우리 2차 전지가 주목받던 가장 좋았던 주가 시기에서 가장 엄청난 기울기로 지금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단기적으로 급등한 거에 대한 좀 피로감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내년도에 이 시간에 이걸 열어봤을 때도 어떨까 사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뭐 중국은 지금 많은 지금 부분을 내재화 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중국 시장이 워낙에 내수 시장 자체로도 사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크기도 하지만 이제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견제를 할 수밖에 없게끔 중국이 사실 너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올해 1월부터 10월 달까지 이제 전기차의 판매 비중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 테슬라가 이제 단연 1위, 그리고 이제 비아드 같은 경우가 이제 쭉 그다음 순위를 보여주는데, 이제 이 차트를 보면 여전히 테슬라가 독보적인 1위로 보여지는데요. 다음 차트를 보면은 세계 전기차 판매 순위라고 해서 2022년 올해 상반기까지의 모습 통계를 낸 건데, 여기서는 비아드가 1등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앞서 보여드린 부분은 순수 전기차만이고, 이 두 번째 것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친환경차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여기에 전기차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됐다라고 이제 기사에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비아드가 엄청난 성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30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테슬라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비아드의 빠른 성장세가 어떻게 보면 테슬라를 좀 위협하는 요인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지금 테슬라가 폭락을 하니까 다 눈에 보이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전에는 뭐 압도적인 그전에는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저도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테슬라에 대한 뷰,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테슬라에 대한 뷰에 대한 어떤 그런 글들을 좀 찾아보니까 사실 결과론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요국의 전기차 등록수 수를 보면은 이제 물론 작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그 추세적인 면만 보셔야 되는데, 중국이 1위인 중국이 780만 대인데, 뭐 지금은 이제 올해 기준으로 통계를 하면 훨씬 더 많이 늘었겠죠. 밑에 하위 7개 국가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만큼 중국의 사실 내수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14억이라니까 뭐. 그러니까 짐작하기 힘들 만큼 그 시장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을 가고 싶어하고 중국을 뚫고 싶어하고 또 그만큼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중국은 지금 전기차에 대한 침투율이 거의 한 30% 정도까지 많이 보급이 됐군요. 그만큼 중국은 뭐 정책적인 면, 보조금이라든지 취득세 면제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서 중국이 전기차 쪽에 사실은 저희 꽂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내연기관차에서 중국 업체가 거의 없었잖아요. 내연기관차 중국 업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내연기관 차도 잘 만들어 보고 싶고 정말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 만들고 싶은데 그만큼 기술력을 따라가기 힘든 시점에 갑자기 전기차로의 전환이 시대가 왔고 그때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같이 시작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그때부터 중국은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쪽에 대한 투자가 자국 내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정말 이제 지금부터는 좀 가시화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한번 보시면은 중국 내 올해 3월에 중국 내 전기차의 판매량의 비중입니다. 테슬라가 18%고요. 그리고 비아드 14%. 나머지 다른 것들이 다 중국 내수 네.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만 유일하게 외국 브랜드인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다 비아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 전기차 업체가 한 2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중국에서. 엄청나네요. 그 안에서의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은 결국은 할 수 있는 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배터리 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원재료가 중국은 배터리 쪽에서 결국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 하드웨어 같은 경우 하드웨어는 사실 어느 정도 지금 상황 평준화 됐어요.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에 기술이 딸려서 못 만드는 건 없잖아요. 결국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제 배터리 쪽인데 배터리 쪽도 같이 중국에서 키웠기 때문에 정부에서 키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특히나 중국은 또 광물에 대한 배터리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의 너무나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이런 빠른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겠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테슬라가 잘해왔지만 그 성장세가 꺾일 수밖에 없는 시점이 왔고 중국뿐 아니고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시점에서 작년 정도부터인 것 같아요. 다른 이제 내연기관차들, 포드, GM, 특히나 벤츠도 마찬가지고요. 아우디 쪽도 그렇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 본격화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모델들을 출시를 하면서 지금은 빠르게 지금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전기차 쪽에 대한 침투율이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전기차면 테슬라로 이어졌던 어떤 독점적인 이미지가 지금은 넓게 좀 퍼져나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테슬라의 주가 하락세가 전기차 전체적인 시장의 꺾임이 아니고 이제 테슬라의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의 어떤 좀 문제라고 해야 되나 테슬라가 점유율이 어쩔 수 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전기차 섹터 자체의 어떤 하락세로 좀 매칭은 아직은 그렇게까지 시키고 싶지 않고요.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라든지 현대 기아차가 지금 문제는 중국 시장 또는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실제로 제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폐배터리라든지 올해 한 중반쯤에 폐배터리 그리고 뭐 그 원료 재사용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시장에서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 관련해서 이제 폐배터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또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리사이클링 관련된 어떤 규제라든지 가이드라인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 막 시작하기 시작했고 그때 뭐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장을 하면서 이제 그제서야 조금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중국에서는 이미 폐배터리라든지 리사이클링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그 어느 나라보다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미 좀 철저하게 준비했었던 부분이 좀 현실화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러면서 테슬라의 어떤 뭐 최근에 판매 부진, 물론 뭐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이 접목됐기 때문에 훨씬 더 그렇게까지 타격이 가해졌겠지만 테슬라가 언제까지 사실 계속해서 뭐 독점에 대한 부분, 전기차에 대한 이미지 독점에 대한 부분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 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뭐 예상했었던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네. 우리가 테슬라의 그 주가에 대해서 네. 투자하지 않은 분들도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최근에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 소재 장비 주들이 계속 급락을 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거품 빠지는 것처럼 2차 전지 그렇죠. 소재들도 사실은 4년 후, 5년 후에 이익을 가져다가 지금의 주가를 합리화했었잖아요. 네.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 아니냐. 근데 정상화된다는 얘기는 지금 급락해도 빠른 시간 내에 반등 못한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반등이 우리가 고점을 봤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고점을 봤기 때문에 고점까지 도달할 수 있겠느냐 또는 얼마나 좀 빠르게 반등이 원하는 수준까지 와줄 수 있겠느냐인데 사실 저도 이번에 사실 하락 그 폭락은 2차 전지 쪽에서 그렇게까지 좀 예견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일단 2차 전지 뭐 대형주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사실 외국인들이 사랑하는 종목들이잖아요.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동시에 빠져나가면서 거기에다 뭐 기관들까지 합세를 했지만 이제 수급이 일단은 좀 많이 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해서 가장 그래도 선방했었던 섹터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개인 물량들도 많이 좀 나왔다라고 양도세 회피하기 위한 개인 물량도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일단은 추세적인 어떤 흐름이 꺾인 부분보다는 과매도 국면이 좀 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저는 사실 좀 냉정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판단을 하기에는 전기차, 현대차하고 기아 사실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쪽보다는 배터리 쪽이 훨씬 더 우리가 이제 강한데 배터리 쪽에서도 지금 중국 업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중국이 지금 빠른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전기차 완성차뿐 아니고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좀 위험 요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터리 쪽도 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뭐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이 지금 우리나라 3사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합친 것보다도 CATL이 훨씬 더 높죠. CATL에 대한 점점 그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게 최근 몇 년간의 이제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한 부분은 뭐 비아드라는 또 막강한 또 전기차 업체도 있기 때문에 내수가 일단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이게 실제로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중국을 포함한 거예요. 중국을 포함한 거기 때문에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위에 점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격 경쟁력 면에서 만약에 CATL이 지금 침투를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가 저는 좀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뭐 기존에 최근 한 2년간 가졌었던 어떻게 보면 확실한 주도 섹터로의 힘이 조금 지금 훼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일단은 뭐 고점까지 빠르게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만큼 역시나 충성도가 높다라는 그 투자자들의 충성 높다라는 부분보다는 일단은 그래도 지금은 수급이 빠진 상태, 다른 요인이 아니고 수급이 빠지면서 빠진 거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아니면 유럽 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 쪽으로의 지금 IRA 관련해서 그리고 미국 쪽으로의 투자가 좀 더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수급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반등이 네. 오늘은 사실 시장 흐름이 좋았어요. 2차 전지는 그동안 계속 안 좋아서 그랬는지 네. 상대적으로 빠지는 시장에서 잘 방어를 해줬는데 네. 상승하기도 했고 이것에 대한 수급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일단 주포가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네. 주로 이것을 끌어올렸던 혹은 네. 지금의 주가를 유지시키는 세력들이 빠져나갔냐 안 빠져나갔냐 수급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급은 저는 외국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외국인들 입장에서 만약에 뭐 이머징 마켓에 우리나라를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일단은 대량 매수를 할 텐데 사실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지금 좀 힘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LG에너지솔루션이 버텨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국인 수급을 다 받아준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빠져나갔고 그를 따라서 부차적으로 그 밑단으로 이제 소재주, 양극재 관련주들 그 종목 정도까지 최근의 흐름을 보니까 양극재 종목들까지는 셋업 체질과 비슷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수급의 흐름이. 근데 양극재 외에 우리가 뭐 작년에 좋았던 뭐 음극재라든지 뭐 전해질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같은 흐름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더 약했다? 예, 더 약했다. 오를 때 같이 못 따라 그만큼 못 오르고 빠질 땐 더 많이 빠지고 이런 형상을 보면서 2차 전지 쪽도 예전에는 전체가 다 좋았고 그 순환매가 정말 좋았었던 게 2차 전지였었잖아요. 그렇죠. 셀업체라든지 셀업체에서부터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그러기다가 재료, 장비주까지 해서 순환매로만 한 번 이렇게 돌아가도 2, 3개월을 사실 버텼던 게 2차 전지인데 최근에는 그 밑단에서의 순환매까지 오지를 못하는 수급인 것 같아요. 만약에 수급 면에서 다시 들어와도 결국은 또 셋업체라든지 대형주, 양극재 정도까지만 수급이 딱 들어오고 멈추는 그러다 보니까 부익부빈 현상이 더 나타나고 지금은 오히려 대형주도 좀 많이 깨지면서 그러면 다시 예전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지금은 좀 불안감이 좀 있지만 그래도 다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2차 전지 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에서 뭔가 좀 탑픽으로 보시는 그 네. 주식은 그렇다면 아무래도 양극재 쪽이겠네요. 네, 양극재 쪽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셋업체야 뭐 사실은 뭐 수급으로 움직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양극재 쪽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가장 좀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고, 양극재 쪽에서 뭐 저는 뭐 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뭐 아무래도 전체적인 밸류 체인이 가장 좀 확실한 종목들. 왜냐하면 하나가 조금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다른 쪽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니 에코프로도 그렇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지주사 쪽. 그러니까 그렇죠.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포스코홀딩스. 근데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 근데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포스코 케미칼.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워낙에 좀 너무 무겁기도 하고, 그렇게 상승 탄력이 이렇게 좀 탄력도가 좀 근데 요즘 그 리튬에 대한 우리 막 그 네. 기대감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런 거 따지면은 그 포스코 홀딩스의 그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엄청 늘고 맞아요. 있거든요. 예,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리튬이라든지 광물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진작부터 있었는데 요즘에 많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많이 부각이 되는 부분은 뭐 배터리 아저씨 보고 있나 배터리 아저씨? 아저씨 때문이야. 네, 뭐 저도 뭐 사실 저도 리튬 관련해서 올해 여름 정도부터 리튬 관련된 이슈가 되게 네. 많이 부각돼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공부도 하고 종목 공부도 하고 했는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결국은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배터리에서 양극재가 제일 중요하대 양극재에서 리튬이 없으면 안 된대 그러다 보니 리튬이 탑이 된 것 같아요. 배터리 하면 리튬이 가장 중요하다. 리튬은 빠질 수가 없다. 다른 조합들은 바꿀 수 있어도 리튬은 못 바꾸는 어떻게 보면은 걔는 이제 북박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리튬에 대한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나 신경 쓰기 싫고 리튬이 중요한 거 알겠고 하면은 포스코홀딩스로 그냥 밀고 나가시면 되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리튬 관련된 작은 종목들이 더 어떻게 보면은 급등락을 주면서 좀 관심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 배터리 아저씨 그 회사도 그렇고요. 네, 몇몇 종목들이 있죠. 하지만 제가 잘 거론을 하질 않아요. 종목들을.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리튬 관련된 종목들의 기사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사업 내용, 공시 내용을 보면 사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이 회사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종목이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아직 그 가시화된 건 없죠. 계획들, 네, 기대감만 살아있지 네. 실질적으로 아직 뭐 확실한 최근에도 이게 제가 가능하면은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언급을 직접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수산화 리튬 관련된 공급 체결을 했다. 뭐 무슨 리튬, 하이드로 리튬 뭐 이런 거. 뭐 몇몇 종목 있죠. 예. 예. 돌은 내가 맞을게요. 제가 뭐 그 종목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요. 아직은 그 한 제가 리튬 관련 종목만 보는 게 한 10종목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종목들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는데 아우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게끔 그렇죠. 주가의 방향은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과 상관없이 종목들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고 아직은 정제가 안 된 시장이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박순혁 이사님 그 덕분에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네.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정작 우리 자주 모셔가지고 질문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래도 그 금양에 대해서는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조심스러워서요. 그렇죠. 되게 어려워요. 조심스러워서 예. 근데 사실 금양에 대해서도 워낙 많은 기대감과 네. 또 반대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슈가 되는 회사긴 해요. 예. 지금으로서는 저도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방송에서의 어떤 우리가 정보를 주거나 이런 쪽에서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카더라든지 그냥 기대감에 대한 부분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 뭐라 그러죠? 테마주들의 네. 그 휩쓸려서 이미 네. 그 피해를 보신 분들, 손해를 보신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금양이 그런 테마주라는 게 네.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소문과 기대감들로 많이 오른 주식들에 대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좀 그 체크하고 확인하고 의심하고 의심하면서 네.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참 그러다 보니까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체크할 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재료들도 많지 않고 그냥 기대감이라든지 뭐 일부 나온 조금의 내용을 가지고 추측을 한다거나 그에 대한 부분이 좀 부풀려서 좀 해석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이제 리튬 관련된 이런 많은 기업들이 관련된 사업을 해서 정말로 우리나라 2차 전지 사업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죠. 저도 그러한 기대로 종목들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2차 전지 소재주라든지 지금 검증된 종목들과는 조금은 좀 다르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네. 우리는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일단 산업으로는 당연히 봐야겠죠.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해서 전기차를 갑자기 줄인다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는 소비 둔화로 소비자들이 직접 안 찾게 되면 지금처럼 테슬라가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하거나 이럴 수는 있어도 장기적인 추세적으로는 맞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2, 3년치, 3, 4년치의 밸류를 끌어다 썼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즘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인데, 네. 좋은 건 알겠어. 좋은 건 여기가 알겠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네. 이 좋은 이것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적정하냐, 비싸냐. 아무리 이게 좋아도 비싸면 안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 중에서 제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부분, 포스코 케미칼이 10만 원 초반이었을 때 포스코 케미칼이 엄청 인정을 못 받았을 때 있어요. 밸류 너무 높다, PR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나 그래서 점수를 못 받았었는데 점차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재평가를 받으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평가다라는 부분, 고평가라서 지금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부분,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단정 짓기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2차 전지가 저는 보여줘야 되는 부분은 어차피 고평가는 맞잖아요. 고평가되고 미리 선반영돼서 그게 주식에 반영되는 건 맞는데 최근까지 보여줬었던 그 주가가 밴드 내에서 움직였었던 게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선호하는 에코프로 같은 종목은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사이의 밴드 내에서 그래도 항상 믿음을 줬던 건 주가가 빠져도 다시 또 반등하면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종목들에 대한 또 손이 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꺾인 투심이 2차 전지 꺾인 투심이 그 부분이 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좀 회복을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그 폭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 밴드가 좀 좁아지면서 한마디로 그렇게까지 수익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들 수 있겠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LG화학이라든지 LG에너지도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 예전 같으면 덥석 샀지만 덥석 지금 사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좀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상황.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와 배터리 관련, 전기차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각도에서 생각을 하면서 투자의 그 기준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이제 사실 주도 섹터라고 하면은 이 2차 전지하고 반도체였는데 반도체도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최악, 아직도 최악은 더 멀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요새 나오고 있으니까 네. 어떻습니까?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뭐 사실 저는 굳이 이제 섹터 2차 전지, 전기차 쪽과 반도체 쪽을 어떻게 좋게 보냐면 저는 2차 전지 쪽에 항상 손을 들었고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은 뭐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뭐 경기 둔화가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는 섹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뭐 재고량 대비해서 출하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비교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저점을 찍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안 좋은 구간을 지나갔다라고 하는데 그 구간이 얼마나 더 오래 갈지, 얼마나 그 부분이 더 저점을 찍은 부분이 저점이 지속될지. 우리 금리랑 똑같잖아요. 지금 고점까지 온 건 알겠는데 그 고점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과 거의 뭐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반도체 주식이 지금 주가가 지수가 반등이 나올 경우, 시장의 반등이 나올 경우 반도체의 탄력도보다는 2차 전지 탄력도가 좀 더 세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좀 그 의견이 많이 갈려요. 네. 거의 제가 보기에는 5대5 비등한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전통 산업으로 놓고 봤을 네. 때는 반도체, 네. 과거의 경험을 놓고 봤을 땐 근데 이제 우리 염정 팀장님처럼 새롭게 네. 이제 이 전기차가 오는 이 시대에서는 오히려 반도체보다는 이게 더 핵심이 될 것이다. 2차 전지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뭐 반도체 쪽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의견도 당연히 수렴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5대5 사면 안 돼요? 성향 차이인데 그게 성향이 사람이 잘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에 누가 그랬지? 조니 대표님이 항상 네. 뭐 이렇게 질문하면 그냥 5대5 사 그럼. 저는 뭐 5대5를 산다는 것은 그냥 그런 거죠. 그냥 지수 전체에 베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니 좋은 섹터 두 개가 둘 중에 하나 고민이 된다면 고민해 그냥 그렇죠. 반반씩 사. 네, 저도 만약 섹터 내에서 고민이 되면 종목 고민되면 종목을 그냥 쭉 사요. 그냥 몇 개를 사서 그냥 그 내에서의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제가 스스로 그 2차 전지 펀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까지의 주도주 우리 보통 주식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것이 이제 반도체와 크게 놓고 봤을 때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이라고 봤을 때 앞으로 내년도에 다시 우리가 반등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 주도 역할은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이 될 것이다. 이걸로 제가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일단 뭐 반도체보다는. 네, 반도체보다는. 근데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선제돼야 될 부분은 시장이 돌아선다는 가정하에. 그렇지. 예. 그래서 돌아설 때.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돌아설 거냐 말 거냐 가지고도 이야기하면 이게 한두 시간을 얘기해야 되니까 시장 상황.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한 비슷하게 갈 것이다. 아니 좀 더 어려울 것이다. 그 텀이 좀 길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으니까 어쨌건 시기와 상관없이 턴을 한다고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이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중국 이야기 좀 잠깐 했는데 어쨌건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막 쏟을 수밖에 없고 중국에서 성장하는 산업에서 우리가 또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과거에는 그게 이제 경기 민감주로 뭐 철강 화학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뭐가 괜찮아질까요? 앞으로? 일단 뭐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추세적인 부분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소외주가 오히려 뭐 미디어 콘텐츠라든지 뭐 그리고 K컬처 관련된 쪽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빠르게 좀 반영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저도 이제 중국에 대한 수혜 물론 이제 중국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문을 열겠지만 다 받아주지 못할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또 그 부분은 좀
순간적으로 억누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문은 또 열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진통이 좀 있겠지만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비중이 높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해볼 만하고 그런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많이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과대낙폭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반등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이 어디예요? 섹터나 종목들이? 일단 저는 또 약간 그럼 또 매칭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대낙폭이 아닌 부분에서 저는 일단 엔터주를 좀 보고 있고요. 엔터주 계속 흐름 좋았죠. 네, 엔터주는 중국과 상관없이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간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상향되고 올해도 최대 실적, 내년은 또 올해보다 좋은 실적을 전망할 수밖에 없는 전반적인 상황이 다 펼쳐져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거기에도 중국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중국이 지금 문호를 하나씩 개방을 하고 지금 내년도 상반기 중에 어떤 오프라인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예정되어 있다고 기획사들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중국에 대한 비중은 거의 지금은 넣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거기서까지 풀어버리게 된다면 훨씬 더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늘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JYP 엔터와 이제 SM 정도를 보고 있는데 두 종목 모두 다 이제 그래도 엔터주 중에서의 주요 종목들이에요. 작은 중소형 종목들은 변동이 너무 커서 조금은 대응하기 어렵고 섹터의 흐름과 같이 가진 좀 못해서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을 좀 받기는 합니다만 조정폭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건 결국은 견고한 실적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급락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조정이 오는 시점이면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관련 종목에서 또 최근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또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쪽인데 임플란트 관련해서 최근에는 지금 스탄성의 그 의료보장국에서 또 그 입찰 제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었죠. 지금 먼저 보시면은 뭐 이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니고 중국인이 치과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건 뒤에 부분인데 시장 점유율 현황입니다. 중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 현황인데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이 거의 절반 이상을 지금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근데 우리 임플란트 글로벌 1위 업체인 스트라우만이 22%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1위 업체인데요. 중국 내에서의 비중은 우리나라 기업이 사실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이번에 이제 상한제에 대한 부분을 도입을 해서 기존에 이제 가격 책정보다는 조금 할인된 폭으로 가격이 책정이 됐지만 그 책정된 가격으로 간다면 오히려 공급 물량은 더 늘 수 있다는 가정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봤을 때 이 부분은 국공립 치과에 대한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국공립 치과에 대한 비중과 중국에서의 그 민간 치과의 비중이 한 7대2 정도, 8대2 정도 돼요. 민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국공립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사실 지금 주가가 좀 반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민간 쪽이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워낙에 인구도 많고 돈이 많으니까 다 한번 이게 정책적인 부분 한번 밀어주면 사실은 좀 그에 대한 파급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 쪽에서도 이제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보험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도 한때 계속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플란트 쪽에 대한 지금 보급률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은 아직은 이제 시작되는 단계다라고 보고 이런 임플란트 회사들이 이렇게 높은 점유율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영업을 하는 방식이 치과에 가서 우리 제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영업 방식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또 높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도 그에 대한 부분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채택률이 높고 그런 부분을 중국에서도 만약 그대로 시연을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그 중국 내에서의 성장세도 더 계속해서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덴티움의 최근 실적인데요. 최근 뭐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제 매출액이 약간 한 20%, 30%, 25%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영업이익률의 개선세가 확실히 나타난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 내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해외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 종목 외에도 대부분의 임플란트 회사,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이 거의 지금 주를 이루고 있지만 해외 매출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글로벌 레퍼런스 역시도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실적주다라고 좀 생각하고, 만약에 중국에서의 시장이 좀 더 개방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중국 관련주를 선택을 하실 때 이제는 다들 아시잖아요. 이렇게 실적도 이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중국 관련주 다 같이 한번 움직였다가 결국은 아닌 종목들은 다 걸러지고 다 빠져요. 근데 실적이 같이 기반되는 종목들은 결국은 뭐 계속 그 종목만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는 좀 길게 가져가실다는 생각하시고 실적은 꼭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이 참 우리 증시 2022년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네, 하여튼 흐름은 안 좋았어요. 네. 흐름이 안 좋은 상황 하에서 어쨌건 내년도 시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오늘 말씀해주신 이 2차 전지, 특히 2차 전지라든가 그다음에 중국 향의 네.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와 주식들, 요거에 좀 우리가 좀 더 공부를 네.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뭐 지금 올해 이제 말부터 올해 12월부터 해서 시장에서 악재도 호재도 다 중국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이 지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건 그래도 중국이 빠르게 문호 개방을 하고 우리나라 수혜주에 대한 부분이 정말 현실화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일단은 중국 관련된 종목, 중국 관련된 수혜되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시장에서 큰 호재가 없다는 거기도 하거든요.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서 내년 1월부터는 조금 더 수익이 많이 나시는 이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까 그 라이브 때 방송 소개해드릴 때는 네, 제가 내일로 착각을 했네요. 그 김대준 대표와 황유현 팀장의 찐시황은 내일입니다. 또 오늘 착각하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네, 오늘 장시영 차장, 개미두목 장시영 차장이 네, 개인적인 일로 좀 못 나와서 제가 대신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가족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한 2종목 정도 남겨놨는데 좀 질문을 네. 한번 드려볼게요. 그냥 편안하게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는 호호호님, 영풍정밀 마이너스 25%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염정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사실 크게 이제 관심 있는 종목은 아니다. 관심 있는, 제가 뭐 계속해서 지켜봤던 사실 종목은 좀 아니고, 뭐 시총도 워낙에 좀 작은 종목이기 작죠. 때문에 최근에 근데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니까 이제 12월부터 많이 빠졌는데 지금 25% 손실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한 14만 원, 14,000원 정도 라인이 이제 평단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반등의 신호는 좀 보여지긴 했었네요. 최근에 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는 일단 평단까지는 좀 기다려 보실 수 있는 좀 상황이 아닌가라고 기술적 생각하고, 분석으로는? 네, 기술적 분석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 이런 종목들은 저는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오히려 내년도를 준비해서 현금을 좀 확보하시면서 주도 섹터가 변하는 그런 시기에 조금 좀 참여하실 수 있게끔 저는 좀 비중을 좀 축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비중 축소가 쉽지 않아요. 그 아까 산 가격까지 와서 그냥 손실 없이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렇죠. 그 전에라도 가까이 간다면 그냥 비중을 줄이는 게 낫다고 보세요?
최근에 저는 이제 뭐 종목에 대해서 뭐 최근 이슈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수급과 예, 기술적 수급이라는 분석. 부분을 보게 되면은 수급 면에서는 지금 일단 12월 이후부터 좀 빠지기 시작한 거, 12월 고점을 찍고서 지금 내려온 건데, 지금 뭐 계속해서 뭐 지금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좀 계속해서 뭐 파는 상황이네요. 그만큼 비중을 좀 줄이고 있으니까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거나 뭐 거래량이 뭐 한번 확 늘어나지 않는 이상 지금 거래량이 실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한마디로 좀 시장에서 조금 그냥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좀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으로 반등 시 비중 축소. 네, 그렇죠. 지금은 그냥 지금 만약에 지금 한마디로 털기에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요 다음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자, 복미선님 TCK 역시 마이너스 25%라고 하시네요. 근데 다 소형주네요. 제가 잘 모르는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그래요. 일단 우리 네. 그러면 네. 요 부분은 네. TCK와 관련해서는 내일 이 3,000개가 넘는 종목을 다 네. 우리가 잘 알 수 없죠. 네. 그 TCK와 관련해서는 내일 PD 잘 체크했다가 내일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 장중엔에서 상담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려서 참 힘든 거예요. 네, 마음이 힘들고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데 참 보이지가 않죠. 사실 좀 아쉬운 게 지금 많은 분들이 올해 너무 이제 손실에 대한 폭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지치셨다고요. 근데 만약에 뭐 반등이 와서 일정 부분 원금 회복되면은 바로 내가 떠나야 될지 아니면 계속 참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지긋지긋해서 네. 내가 본전만 찾으면 내가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너무 이제 지쳐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느니 계속 그런 주변에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사람이 이제 사실은 주식시장은 또 탐욕이잖아요.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반등이 와서 원금이 어느 정도 도달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시장에서 해볼 만한 또 우리가 또 이유를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성공으로 끝나야죠. 지금의 힘들었던 올 한 해를 기억을 정말 저도 하고 올해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서 한 해가 너무너무 길었어요. 그만큼 이슈도 많고 일도 많았는데 저도 이제 올해에 대한 부분은 좀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좋게 포트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만 하려고 합니다. 예. 네, 이건 뭐 아마 우리 가족분들도 아마 네. 같은 심정이실 거라 생각하고요. 네, 이제까지 안 좋았던 거는 일단 잊고 내가 했던 실수가 무엇인가만 네. 정확하게 반성하시고 내년도에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출발 이런 걸 한번 기획을 좀 해봐야 되겠죠. 네. 저도 뭐 지금 올해 좀 잘못했던 매매라든지 좀 제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기회는 있었어. 근데 내가 못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기회도 많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라거나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하면 다시 좀 되새겨 봐야겠고, 저도 이제 연말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할 거고, 오늘 장 마감하는 순간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오늘이 딱 마감하는 거, 1년 동안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고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그리 좋지 못했으니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많은 분들도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진시황은 W인베스트 염정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